만약에 아프지 않았으면은 힘들고 싫었어도 계속 일을 했을 거고, 제가 딱 힘들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5월 달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항암 치료 중인 필라테스 강사 장은지입니다. 제가 원래 20대 때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제 자궁근종 수술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한번 요가랑 필라테스 강사를 하다가 일에 좀 지쳐 있을 때기는 했어요. 이 일을 너무 그만두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일을 했었을 텐데, 암 진단 받아서 또 생활이 한번 멈춘 거 하나에서 아팠기 때문에 제가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21년도에 췌장염이었죠. 그때는 췌장염으로 수술을 처음 받았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암이다 해서 예비항암을 받았었죠. 그게 이제 한 3년 전이죠. 췌장염은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체한 증상이 좀 지속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원래 잘 체했기 때문에 의심은 전혀 안 했었고, 좀 자주 체하네. 그래서 체할 때 먹는 약을 한 알 먹고 또 체했네 2알 먹고 또 체했는데 한 알 2알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알까지만 먹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체한 약 먹는 것만 한 3개월 지났어 이미. 그래서 위내시경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온 게 담즙이 역류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팠구나 싶어가지고 약 처방받아서 또 받았어요. 먹었는데 나았어요. 근데 또 한 달 뒤에 재발되고 2주 뒤에 재발되고 약을 계속 받으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게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체하시는 분이라면 구분을 정말 못 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했던 사람이 막 매일 체한다. 그러면은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큰 특징이 누우면 아파요. 안 아파서 자려고 누우면 아파요. 근데 앉으면 좀 나아요. 그래서 아파서 지쳐 잠드는 게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게 암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었던 건가요? 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경계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암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하기도 그렇지만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차해서 남들보다는 암이 되기 쉬운 종양. 원래는 암이면 수술 후 후항암인데 수술 후 오히려 반대로 예비항암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종양을 떼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암덩어리는 떼낸 거죠. 떼냈고 그냥 혹시나 남아있을 그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항암으로 하자. 그러고 나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췌장에도 다시 암세포가 있었나요? 아니요. 췌장은 지금 문제는 없어요. 다른 데 전이가 되죠. 근데 이제 췌장에서 나온 암들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췌장암이라고는 하시는데 췌장 자체에는 지금 암은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럼 나는 위암이고 간암이고 난소암이냐? 라고 여쭤봤더니 한국 사람이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항암제 혹시 그때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드라마이신이요. 그 항암제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일단 외래항암이라서 그것도 3주에 한 번씩인데 5일 동안은 병원에 매번 반복 가서 한 번씩 맞았어야 됐죠. 그거는 이제 외래였어요. 뭐 입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통원 치료로 아예 가서 항암을 받는. 그때 항암 받을 때 조금 부작용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때는 부작용이 엄청 심했어요. 그때 약 설명해 주시면서 A4 용지에 부작용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종이를 주셨는데 그걸 한 번씩은 다 겪었어요. 건조하고 구내염 생기고 방광염 생기고 뭐 머리 빠지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한 번씩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비항암은 6차에서 끝났어요. 6차면은 한 4개월 걸리거든요. 2년 가까이는 추적 관찰을 계속 했음에도 괜찮다.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나는 정말 좀 나았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딱 마침 발견이 됐죠. 지금 항암은 이전 항암보다 더 뭐 심하거나 아니면 따로 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게 계신가요? 오히려 저번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서 머리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부작용은 저한테는 없어요. 초반에 1, 2, 3차 때는 입원해서 쉬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잠만 자고
먹는 것만 좀 잘 먹고 사육당하듯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잠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누워있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하는 교육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싱볼 수업도 있고 요가 수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따라 다녀보기도 했고, 이 치료를 평생 할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이랑 입원하고 나서랑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지 않게 7시, 12시, 5시에 밥을 먹는 건 이제 병원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표를 좀 짜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내 일상생활이 끊기지 않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전에 뭐 해야 할 거, 점심이나 저녁 사이에 해야 할 거, 저녁 먹고 나서 해야 할 거,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서 살고 있어요. 거기 간호사분들보다 바쁘시겠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잘 못 챙겨 먹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힘이 없으면은 그냥 안 먹고 잠만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회복 자체가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밥이 딱히 먹고 싶지 않더라도 뭐 초콜릿이 됐든 과자가 됐든 아이스크림이 됐든 일단은 먹어서 제가 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항암 때 땡겼던 게 냉면 육수였어요. 면은 못 먹고, 그래서 냉면을 시켜가지고 국물만 먹고 면은 다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치료를 하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또는 상황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탈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신기한 기억이긴 한데, 그날 당일에 이제 머리가 빠져가지고 미용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밤새 울었어요. 울다가 미용실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미용실까지 도착했던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이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눈물 나요. 여성분들이 아마 다 그게 충격일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상 밀고는 편하기는 했거든요. 편하기는 편한데 거울을 좀 잘 안 보게 되고, 거울뿐만 아니라 이게 빛 반사되는 그런 판 있잖아요. 그것도 안 봤어요. 뭐 거울처럼 비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반사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도 안 봤어요. 저도 초반에는 이제 머리가 빠지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비닐을 샀던 거고, 그래서 비닐을 벗고도 나는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면 안 돼요. 근데 아빠가 처음에 제가 첫 진단받고 아빠도 그 충격 때문에 공황장애 증상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도 약 먹고 계시거든요. 뒤에선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입니다. 푸고 가시라고 사실 풀어야 돼요. 그 병원에서도 교육 중에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대놓고 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풀고 가시라고. 예전에 아빠가 아픈 뒤로 이제 통화를 하다가 아빠도 뭔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저한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다정하긴 하신데,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전화통화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아빠 사랑해 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하고 나만 받고 끝났어. 사랑해. 고마워.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랑 굉장히 친숙하게 지내시는 분이라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카페도 저보다 먼저 가입을 하셨고, 찾아본 결과는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검색해 보시고 저한테는 인터넷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는 중요한데 그게 다 자기 케이스가 될 거라고 미리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닥치고 나서 걱정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닥치기 전에 먼저 걱정을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걱정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1년도에서 23년 넘어가는 그 시기를 너무 안일하게 지내기는 했어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고, 먹는 것도 포함을 해서 운동도 포함을 해서 환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일도 굉장히 많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좀 멈췄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미 발병이 된 상태에서 후회하는 거기는 하지만 작년 저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너는 아직도 환자고 좀 조심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암에 걸렸다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암에 걸려서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그동안은 뭐 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던가 아니면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남들 시선 때문에 못 배웠던 것들을 죽음을 목전 앞에 뒀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신다면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I'm you okay? I'm okay.